안녕하십니까. 화재보험으로 개척해서 생명보험 계약하기의 송희국입니다. 부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영업인이 꿈이었던 대학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놨고요. 이 모든 관련된 내용은 혹시나 손해보험은 도구다 라고 하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뒤에 무릎 꿇었던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도구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를 ROTC 장교로 지원을 했고, 해병대 장교로 또 똑같이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나름 그 안에서는 조금 더 뭔가 좀 소수들만이 가는 것들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현재 투자권유대행인 또한 대행하고 있고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MDRT 한국협회의 연차 총회분과위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대학교 4년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영업이라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3분 정도가 계세요. 저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 저희 가족 3명은요, 절 포함해서 4명은 모두 영업인입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업과 좀 연관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부부이신 걸 모르세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인테리어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우리 흔히 일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감을 거의 부동산에서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사실 일감을 줄 때 경쟁사인 아버님의 부동산의 와이프인 걸 알면 어머님한테 일감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출퇴근은 남들 모르게 같이 하시지만 아직 동네 주변에서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부부신 걸 모르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생계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물론 저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계로 따지면 COT에 해당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그 정도가 되는데, 제 여동생은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나이는 26살, 업계에 종사한 지는 한 5년 정도가 된 CEO입니다. 여동생 같은 경우도 사실 21살 때 의류업계에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그 옆에서 가장 큰 조언을 해준 것 또한 아버님과 어머님입니다. 사실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한 150에서 200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친구들처럼 대기업 아니면 그냥 뭐 은행, 증권사, 사실 그냥 셀러리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일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그렇게 일한 만큼 성과 보수를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영업이라는 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나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했고, 실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업계에 계신 선배님, 예를 들어서 뭐 흔히 핸드폰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중고차가 됐던 아니면 외제차가 됐던 자동차 관련된 판매직, 정말 영업에 관련된 거는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보험업에 그 마음이 끌렸던 거는 사실은 성과 대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 어느 소속이 되더라도 내가 외근을 했었을 때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사실 그런 만족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장밋빛 미래만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영업인이 꿈이었던 평범한 대학생이 보험 영업을 하려니까 사실은 쉽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참 재미있죠.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됐냐면, 우리 흔히 보험업계에서 W를 진행을 하잖아요. 일단 그 W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3W를 27주까지 했어요. 물론 27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뜻은 50주, 100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2W를 하고 있습니다. 그 W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보험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네가 이 업계에서 롱런을 하려면 10번의 계약 이내에 우리 흔히 말하는 X, Y, Z 중에 Y와 Z 계약을 받아야지 롱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W도 중요했지만 그 W를 하면서
소개를 정말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건 제가 일곱 번째 계약이 Y였고요. 10번째 계약이 Z였습니다. 근데 사실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소개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청약 철회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12주가 지났을 때 청약 철회 과다라고 해서 본사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스타를 27주까지 했었을 때 정산을 해보니 이미 12주가 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청약 철회 비율이 높아서 스타 W를 다시 7주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제가 사실은 제 심리적 상태가 이 일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산관리사한테 재무설계를 받으려는데 잘 아시는 분. 제 고객이 실제 제 명함을 우리 흔히 말하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사례입니다. 명함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라고 해서 실제 더 아이러니한 건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혹시 저한테 상담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다음 주 신노년 제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가 이 업계에 한 4년, 횟수로 4년 정도 됐지만 이렇게 재무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직도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의 일을 조금 더 포장을 해서 나한테 상담을 이끌어내는. 실제 고객 같은 경우도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제가 클로징을 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셨었어요. 희국 씨, 제가 희국 씨한테 계약을 하려다 보니 희국 씨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라고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희국 씨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입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참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들었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청약 철회로 인해서 W가 인정이 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또 일이 발생하면서 제가 나름 좀 힐링을 하고 싶어서 저도 보통이 아닌 게 몰디브로 여행을 갑니다. 몰디브로 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MDRT, 그때 당시에는 MDRT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MDRT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절박을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SNS에 해시태그 MDRT, 마치 이미 MDRT인 것처럼 정말 절박하게 영업을 했지만 한 번쯤은 반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되는지, 지금 보이시는 길처럼, 아니면 반환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수정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까. 지금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통 한 1년 미만에 한 6, 4월 정도 지나신 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찾았던 저만의 방법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시스템 중에서도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우리 흔히 알파고에 접목되는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세돌 프로 선수와 그 다음에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었을 때 우리가 흔히 상대방이 바둑돌을 하나 놨었을 때 그 돌로 인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이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아직은 대학생을 마치고 이제 처음 사회에 내디졌었을 때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대학교를 갓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첫 직장으로 아직 경제관념이 많이 없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가끔씩 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상담. 근데 내가 이 일을 오래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사장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 시스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보험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약관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빠삭하게 알고 있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사례들이 발생했는지, 그 사례들이 만약에 내 고객의 문제가 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정말 꼼꼼히 분석하고, 실제 지금 저한테도 제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상담을 할 때 좀 깔끔하게 영업을 하는 걸 좋아해서 실제 태블릿과 노트북을 상담에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것 또한 내 고객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태블릿을 열었을 때 아니면 노트북을 열었을 때 폴더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정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다음과 같은 툴을 실제 영업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는 업무용으로 저만 볼 수 있게, 그리고 크롬이라고 하는 건 고객 상담용으로 고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갈 수 있게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글과 PPT, 파워포인트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안서 작성과 설계를 위해 사용을 하고요. 혹시 지금 오른쪽 가장 끝에 보이는 어플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에버노트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실제 고객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 RP 스크립트, 그 다음에 선배님들의 수많은 노하우를 다 정리를 해놓고 뒷장에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스플로러를 열었을 때 제가 회사의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증권사의 홈페이지, 우리 흔히 교차 설계사의 교차에 해당되는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들 또한 업무를 위해 쓸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고객들이 보진 않습니다. 저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내용들인 거죠. 실제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는 제가 크롬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흔히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화면과 그 다음에 SNS 화면, 다시 스케줄러, 그 다음에 부동산 114라고 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 SNS,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털 사이트를 제가 딱 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자 계산기라고 해서 실제 고객들과 그냥 단순히 보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우리가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실제 수치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3P 바인더라고 해서 특정 이제 스케줄러, 아날로그적인 종이로 관리하는 스케줄러를 써봤었는데요. 그 스케줄러의 가장 큰 단점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해마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업무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기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은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고 오늘날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꼭 태블릿,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을 열었을 때 내 스케줄이 언제서든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끔 동기화시켜 놓는 시스템. 실제 고객들이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봤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 나한테 내준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좀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금융을 얘기할 때 금융의 반대말,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물 자산 중에서도 고객들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들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에서 20년 아니면 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텐데 비슷한 개념으로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고 싶은 지역이 예를 들어 저는 서울 신도림에 살고 있는데 신도림 지역에 내가 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집의 아파트 시세,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단순히 보험료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대출 자금을 갚거나 아니면 적금을 시행하거나 주택청약을 가입하거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기에 아주 유용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SNS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고객들과 이때 이제 흔히 말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의 친구 관계를 맺어서 제가 언제서든 꼭 만나지 않더라도 아니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 친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플 중에 하나인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제 고객들의 개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업체명부터 그 다음에 대표님 성함, 대표님의 특이사항,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담을 했었을 때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히스토리들을 기록함으로써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기존에 우리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릴렉스라는 단계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항상 내가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느낌을 드릴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해당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해서 실제 상담 고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실제 대표님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자제분이 같이 상담을 했었을 때는 그분의 이름, 그리고
상담 시간, 그다음 장소, 실제 상담을 했었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저는 좀 릴렉스로 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줄자 같은 경우도 내 생애 주기만큼, 예를 들어 100cm라고 하는 줄자가 있으면 그 100cm를 100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실제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니면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해야 되는 시기, 그런 것들을 실제 줄자로 가위로 자르면서 눈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게끔 상담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이라고 해서 그날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후의 상담 계획, 혹시나 대표님은 모르시지만 아니면 또 고객이 모르지만 고객의 특이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정리를 하고 모든 고객에 대해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케줄 관련된 내용은 아까 보셨던 화면은 노트북의 화면이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핸드폰으로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색깔로 구분을 함으로써 제가 기고객을 만나는 스케줄은 연한 초록색으로, 그리고 주변에 지인을 만나러, 우리 흔히 제가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어예요. 얼찍이라고 해서 얼굴을 찍다라고 하는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회 상담에 해당되는 OP 같은 경우에는 자주색으로, 그다음에 클로징은 노란색으로, 저 또한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공식 일정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이제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일일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이 도래하는 주기, 아니면 1년짜리 화재 보험이 도래하는 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화재 보험을 이제 고객분들 관리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기 있어서 기존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16년 4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1차월 때입니다. 제가 1차월 때 보험업계 처음 들어와서 만들었던 저의 어떻게 보면 나름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훌륭한 양식은 아니에요. 내가 고객을 만들 수 있는지, 내 고객이 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접점을 만들어가야 될 고객들에 대한 그냥 단순히 이름만 리스트업을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변천사를 같이 공유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제가 어느 정도의 수당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스케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계약을 받았을 땐 V체크, 그 다음에 상담 일정에 대해서 주기적인 날짜를 표시하는 게 조금 더 바뀌었다. 그때 시기는 16년 11월이었습니다. 또 발전이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신입 때는 너무 절박한 마음이다 보니까 제가 필요할 때 무릎을 꿇어서라도 계약을 받아야 되는 고객까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좀 색깔도 들어가고 조금 더 다양해졌죠. 예를 들어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1차 상담을 진행했던 케이스, 그다음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획을 했던 게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업계 오래 있으면서 선물을 자꾸 줬던 사람한테만 또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떤 선물을 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클로징을 했었을 때 클로징이 꼭 무조건 되는 경우는 아니죠. 연차가 지난다고 해서 확률이 100%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클로징을 했었을 때 계약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위치까지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리스트라고 해서 실제 스케줄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을 받았는지, 손해보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고객에 대한 예상되는 MIP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 리스트라고 해서 계약이 미뤄지더라도 언제까지 미뤄지는지, 다음 달에 나올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적금이 끝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앞전에 하고 있던 상품이 만기가 됐었을 때를 월 단위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취업 예정자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조차 취업 예정자 아니면 이직 예정자라고 하는 리스트업을 관리해서 사업계획서로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조금 더 심화된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